전쟁 중인데 패션 화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전쟁인데 패션 화보.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죠. 진짜 전쟁터에서 포즈를 취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 보그 화보 논란. 보그 이게 패션 잡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진을 찍었군요 지금. 일단 여기 위에 부부가 나온 사진 여기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촬영을 한 건데 부부가 이렇게 뭔가 배경을 하고 사진이 대단한 전문가가 찍었겠죠. 이런 화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혼자 나와서 어떤 걸 배경인데 약간 전쟁 분위기가 난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찍은 이렇게 화보가 나왔군요.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의 대통령 궁 등 배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한가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지적.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반응. 갈린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적절하죠. 모든 잡지나 사진 취재, 기자들의 취재에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물론 뭐 패션 잡지라고 그래서 배경 사진이나 또는 인터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미지라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박성이나 또는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몽환적이고 마치 전쟁과 동떨어진 뭐 어떤 그 상상 속의 어떤 인물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맞나? 분위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에는요. 미사일 피격으로 가족이 숨진 가족들의 오열 사진이 전 세계를 도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몽환적인 사진을 가지고 패션 잡지에 나오면 이게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참사를 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뭐 스타성인 건지 도저히 저기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연예인 출신이라지만 화보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해는 되죠. 뭐 전쟁이 5개월 넘었는데 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이 나갔죠. 근데 알리는 게 하필 패션 잡지였어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럭셔리 부자들 보는 그 패션 화보집이거든요. 거기에 인터뷰까지 하고 사진 내는 거는 너무 좀 자신이 연예인하고 좀 혼동한 거 아닌가. 너무 나갔다고 보십니까? 너무 저는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 부고 기사 빼놓고는 기사 나오는 건 무조건 좋지요. 네, 다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울다가도 카메라 비치면 웃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지만은 저 패션 잡지에 나온 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일단 여기 큰 사진. 부인 혼자 나온 찍은 사진인데 뒤에는 뭐 총탄 자국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나는 배경으로 이렇게 찍고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옆에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무기 수출 내용입니다. 기사 먼저 하나 있습니다. 나토 국가의 10조 원대 수출. 이게 1차입니다. 1차로 일단 10조 원 정도치가 가는 거예요. 방산이 사상 최대 실적이다. 자, 폴란드에 이렇게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는데 FA-50 공격기. 이거 우리가 만든 연습기인데 이걸 변형하면 공격기가 되거든요. 48대, K2 전차 900여 대, K9 자주포 600여 대. 합쳐서 10조 정도 된답니다. 국산 군용기, 유럽 시장의 첫 진출. 일단 나토 국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다면 나토는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가가 낮고 유지비 적어서 한국산 선호한다.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샀는가? 무기를 갑자기.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 무기 25조.
앞서선 10조인데 25조거든요. 1차로 10조고요. 향후 10년간 9배를 15조 정도 더 할 수 있답니다. 합하면 25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이제 방산 수출이거든요. 자, 이게 또 전쟁의 여파일 수도 있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인데요, 이게 그러게요. 지금요. 일단은 뭐 성과하고 뭐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웃을 수만은 없는 예.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력을 좀 높이는데도 우리나라 무기의 네. 기술력이나 수준이 기술력을 굉장히 높아졌다는 높여서, 거죠. 자주국방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건 이런- 우리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자긍심이 돼서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매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좋지만 어쨌든 무기를 팔아서 잘 산다. 그 나라가 잘 산다. 뭐 그게 영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자주국방 기술력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무기 체계가 도입이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글쎄요, 뭐 의도치 않은 한국으로서는 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금액은 드는데요. 엄청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전쟁의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지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방산 산업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이 무기들 이름 적혀있는데 이게 다 기업들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수주를 사실 한 셈이에요. 그래서 뭐 기대를 낳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토 국가에 일단 무기가 우리가 진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나토 국가도 대단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한 무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수상한 외환 거래가 7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걸 모르겠다는 뜻이 되죠. 이게 코인 환치기, 자금 세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나온 그 돈이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은 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죠. 금감원이요 이상 외화송금 점검 결과를 알려냈는데 이게 전했는데 은행권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7조에 육박하는데요. 은행 두 곳에서만 4조 원대입니다. 뭔가 이 외환 거래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서 홍콩, 일본, 미국,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거부터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뭔가 나라가 막 여러 나라가 나와요. 대표가 갖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보냈다. 대부분 물품 받기 전에 사전송금. 역시 뭔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서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내야지. 안 그러면 이 규모 점점 커지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아무튼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